장관직 말고 개혁할 사람 땡땡땡이 적임자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관들이 여럿 있지만 대통령의 손발이 돼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장관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장관들이 장관직에 연연하면서 누릴 줄만 알았지 현 장관은 동떨어진 그것도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기 일쑤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장관이라는 자리는 현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개혁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왜 머리 좋고 부자인 사람들이 장관을 하면서 그냥 장관직을 누리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물론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도 현실을 잘 알면 저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금융위원회 같이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에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9월에 실시해서 지금 집값에 난리가 나고 이런 정책적인 바보 같은 실수. 정책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변하게 하는 순간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안 믿어요. 지금 부동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게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박상우 장관 말입니다. 공급 충분하다.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재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집값이고 부동산이고 경제고 엉망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정식 장관 뭘 했나요? 지금 2년 한 2,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죠? 고용노동부 장관만 즐긴 것 아닌가요? 지금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죽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 52시간제 때문에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죽어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했다가 한번 된소리를 맞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결국 바꿉니다. 누구로 바꾸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김문수입니다. 장관직에 연연해서 장관직을 누릴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끌어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문수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요. 본인이 스스로 말입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노동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도 했고요. 경기도 지사도 했고요. 지금은요.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달라고 지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 김문수 위원장 노동운동에 이력이 없느냐?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 말입니다. 전국 민주청년 총연맹을 만들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이때 제적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노동운동에 뛰어드는데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 보조공으로 첫 직업을 가졌었고요.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겸했습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지냈고요. 노동운동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1985년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서울노동운동연합 서노련입니다. 결성을 주도를 했습니다. 1990년에는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까지 실제 활동을 하면서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막무가내식으로 이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보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진보 세력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제안으로 이게 우파로 전향한 인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김문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극우 내지는 우파의 행보를 계속 걸어왔습니다. 예,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청와대지 아니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치주의 확립이죠. 예,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기업의 현안, 산업의 현안, 우리 경제의 현안, 가장 큰 현안은요. 예, 저는 주 52시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경제에 지금 타격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주 52시간제가 훨씬 더 시장에 대한 타격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주 68시간이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주 52시간이 됐어요. 16시간이 날아갔어요. 주당 일하는 시간이. 예, 하루 8시간 40시간은 마찬가지지만 평일 12시간이 날아갔고요. 주말 휴일 16시간이 날아가서 주말 주중 다 합쳐서 12시간만 허락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표 주 52시간제입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산업에서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충격은 지금 산업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 더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 못하게 하고 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은 막아야죠. 일 더 하고 싶으면 일 더하게 해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미국은 제한 없습니다. 저는 미국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40시간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도 보면요. 우리는 12시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연장 근로가. 일본은 주 45시간, 360시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독일은 주 48시간이거든요. 그나마. 여기에다 연간 평균 주 48시간. 예, 저는 미국처럼 제한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혁하는 거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의 어떤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이도 72세나 됐으니까 근로시간 조정은 김문수 위원장에게 맡겨봐도 저는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이 말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에 더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올려야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보세요. 예, 지금 43.1달러입니다. 43.1달러.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29위예요. 노동생산성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아일랜드 보세요. 아일랜드 113.6달러잖아요. 미국은 75.5달러고요. 독일은 68.5달러입니다. 일본도 48.1달러입니다. 대한민국 43.1달러. 노동생산성. 저는 주 52시간제를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더 일하게 만들어주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2년 기준이에요. 272만 2천 명이에요. 예, 이게 전체 노조 조직률은 1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조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3.1%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봐선 87%에 대한 정책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87%에 대한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정책은 13.1%를 위한 정책을 쓴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노조가 난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는 직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안애동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거기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예. 지금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조직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것 저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들이 말입니다. 잘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이게 조합원이라고 해서 조합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게다가 노사법치주의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희한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법치주의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파업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지금 기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을 해서 이게 노조를 죽이자가 아닙니다. 형평성을 가지자예요. 네, 생산성을 향상시키자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하자고 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저임금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업종별 차별화 시켜야 되고요. 지역별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10,000원씩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저는 반드시 상식적인 노동개혁으로 저는 반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